오늘은 학습 부진 원인 중에 하나인 ADHD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학습 부진 요인은 굉장히 많이 있죠. 지난번에 말씀드린 난독증도 그 한 예고, 또 제가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경험에 의하면 ADHD에 관련되어 있는 아이들이 꽤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ADHD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. 보통 ADHD에 대한 용어는 주의력 결핍, 과잉 행동 장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, 학계에서. 그래서 이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에 대한 그 특징들을 보면은 학계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. 세 가지 요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. 첫째는 주의 산만입니다.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강의 중에 그 복도에 누가 지나가면은 그 일부 학생들은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그 복도에 지나가는 사람을 쳐다보게 되는 거죠. 이런 것들, 이런 게 이제 주의 산만의 그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집중력이 강한 아이들은 별 거기에 그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수업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 유독 그런 아이들이 좀 보이고 있는 거죠. 이런 주의 산만한 거, 또 하나는 이제 그 과잉 행동입니다. 지나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. 거기에다가 또 하나 이제 그 덧붙일 거는 충동성인데, 충동성. 뭐 어떻게 보면 뭐 생각 없이 이렇게 욱하는 이런 것들. 그래서 이제 그 학자들 이야기는 ADHD에 대한 그 정의를 그 주의 산만, 과잉 행동, 충동성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세 가지가 함께 나타나는 현상이 있을 때 ADHD라는 그 정의를 이제 내리게 되는 거죠. 주의 산만만 있다든지 과잉 행동만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제 ADHD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.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다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ADHD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이 ADHD 증후군은 어렸을 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성장해서 성인이 되었을 때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. 물론 아이들처럼 그런 행동은 좀 적지만 유심히 살펴보면은 그 진단하는 방법들이 있어요. 성인들도 이제 이런 증상이 있다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. 학교 현장에서도 이런 그 아이들에 대한 그 관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은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아이들에 대한 그 행동 관련해서 많이 그 놓치고 있죠. 또 ADHD 증후군이 뭔가 하는 거를 이해를 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알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아이들 지도하는데 우리 학교 현장에서도 이런 지식을 좀 갖고 있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고요. 우리 학부모님들도 뭐 마찬가지죠. 우리 아이가 혹시 이런 주의 산만, 과잉 행동, 충동성 이러한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죠. 덧붙여서 이제 좀 말씀드리면 ADHD, 즉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는 이런 세 가지 측면, 주의 산만, 과잉 행동, 충동성이
같은 나이 아이들보다 현저하게 심했을 경우, 이거를 이제 그 ADHD에 대한 그 정의를, 그 판명을 내리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다른 아이들보다 현저하게 심하면서 그로 인해서 학교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다. 뭐 이렇게 되면은 이 아이는 그 주의력 결핍, 과잉 행동 장애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. 이런 것들이 그 눈에 띄면은 이제 전문 기관에 가서 이제 그 좀 검진을 해야 될 필요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. 이거는 뭐 지적 기능에 그러한 문제는 아닙니다. ADHD에 대한 그 진단 그 판단 기준이 좀 있는데요. 한두 가지만 좀 그 설명을 드리면, 주의산만 증상,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실례로 어떤 것들을 들 수가 있냐면은 아이가 집중을 오래 하지 못해요.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하죠. 그리고 그 숙제를 내주면은 그 과제를 끝까지 그 다 하지 못한다든지, 이런 것들. 또 외부 자격에 의해서 쉽게 흐트러지는 현상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수업 중에 복도에 누가 지나가면은 그쪽에 집중을 한다든지, 또 해야 할 일을 또 자주 잃어버리는 학생들. 그 공부나 숙제하는 거를 또 되게 싫어합니다. 이런 증상들을 이제 주의산만 그 증상이다,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. 요즘에 초등학교 학생들 그 생활 상태를 보면은 이 자리에 그 가만히 앉아 있기를 어렵죠. 물론 이제 이 초등학교 학생들은 그 장시간 앉아 있기는 어렵기는 하지만, 이런 아이들이 뭐 다 그 ADHD 증후군이다, 이런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,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자리를 자주 뜹니다, 이렇게. 그리고 지나치게 또 말이 많은 아이들. 또 이 일상생활에 보면은 차례를 잘 못 기다려요. 뭐 이런 학생들이 이제 주로 과잉 행동을 하고 있다,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요. 이런 것들 말고도 이제 그 예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. 그 판단 기준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면 목적 없이 행동을 하죠. 끊임없이 목적 없는 어떤 행동. 이런 행동들을 이제 보통 이제 그 과잉 행동이다,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. 여기에 충동성까지 덧붙여지게 되면은 이 다른 아이들보다 그 눈에 띄게 현저하게 심한 거를 느끼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급기야는 학교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까지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.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우리가 그 ADHD 증후군을 의심을 해본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학교 현장이나 또 학부모님들이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아이들에게 그 관대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. 뭐 애들 어렸을 때 다 그래. 응? 나도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어. 이렇게 이제 치부를 한다든지. 이제 뭐
진급이 되면은 중학생 같으면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은 애들이 정신 차리고 집중할 수 있을 거다. 이런 막연한 이제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, 나이가 들면 없어진다 하는데,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이 되어도 아이들처럼 그런 증상은 나타나지 않지만, 어른들도 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가 있는 어른들이 꽤 있습니다. 그래서 나이 들면 없어지는 게 아니죠, 이런 것들이. 그래서 면밀하게 이제 그 관찰을 하고, 이게 지나치게 진짜 우리 아이들이 심하다 하면은 그 검진을 한번 받아야 볼 필요성이 있죠. 받을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한번 검진을 받아야 되는 거죠. 오늘은 지난번 그 난독증에 이어서 ADHD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. 혹 가정이나 학교에서 지나친 이런 아이들이 있다 하면은 반드시 그 진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.